아 이거 소설이에요.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 참나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곤란해져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신 분이 존리 대표입니다. 존리. 나는 돈 많이 벌었어. 주식 투자로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인정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Nope. 뭐 그 뒤에 불미스러운이 좀 있었죠. 불미스러운 있었고 메리츠 자산운용 메리츠 그룹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메리츠 자산운용을 산 곳이 바로 KCGI. KCGI가 유명해진 거는 그 한진칼 땅콩 좋아하시는 그 집안 있잖아요. 재벌집들. 그 집하고 이제 여기서 싸웠죠. 지분 투쟁을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뭐 실패했죠. 좋게 포장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한진칼 쪽 해가지고 결국에는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한 100% 남겼다. 투자해서 그때 지분 투쟁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 펀드가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고객들한테는 충성을 다했다. 대단한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고객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 그게 강성부 펀드가 한 일. 자, 근데 이제 이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노리고 있다. 오늘 주제는요. 2023년 1월 5일 날짜로 유한회사 애프리컷 홀딩스라는 데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6.57% 들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직전에 벌써 5.57%로 찍혀 있죠. 이 공시의 의무는 이 공시가 별명이 5%예요. 5% 룰이에요. 5% 공시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소유권이 5%가 넘어가면 내가 지분이 5%가 넘어가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것도 날짜가 있거든요. 당일이 아니라 보통 4, 5일인데 5일로 기억해요. 제가 옛날에 할 땐 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5일 동안에 요거를 공시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월 5일날 의무가 발생했어요. 의무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날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날 넘어섰는데 그날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식 사고 있다 이런 얘기 들려요 저는. 또는 약간 좀 압박하는 느낌이에요. 더 살 거야. 그러니까 압박을 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죠. 지금 내가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네가 주식을 사도록 유도해가지고 총알을 소진하게 만드는 것도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얘네가 이미 사고 있는데 이 사는 도중에 계속 1%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 보고할 때까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땡겨서 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느리게 합니다 이거를. 보통은 자기 시간 다 써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하고요. 조금 이제 나쁜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최대한 끝까지 들고 갑니다. 여기는 지금 5일날 의무가 생기고 5일날 공시를 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 제가 사실 요걸 보고 하면서 이제 영상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요거 좀 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4번을 보시면 됩니다. 4번에 단순 투자면 그냥 펀드죠. 사고팔고 하는 거고, 여기 이 4번에 경영권 영향이라고 쓰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경영권을 분쟁하겠다,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제 2215억짜리 횡령 사건이 2022년도 초에 발생했죠. 그 발생한 거는 여기 위에 제가 여기 붙여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놨고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면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게 털렸어요. 물론 사람이 속이려고 마음에 먹으면 뭐 속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이쪽 자금관리 쪽에서 일을 진짜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스템이 되는지 설명 좀 좀만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정도 금액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이 제 권한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쓸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쓰고 싶다. 저희는 굉장히 좀 이게 작게 잡아갖고 몇백 단위였거든요. 그것보다 높은 금액은 이제 저희가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위에 있는 이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님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사님이 다 그 OTP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위에 뭐 팀장이라든지 팀 매니저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또 뭐 이사가 있을 거예요. VP.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그 대표 이사가 하겠죠. 프레젠트 P. 자, 이런 사람들이 얘가 이렇게 기한을 올리고 뭐 이렇게 돈 좀 쓰겠습니다, 자금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면 뭐 이 사람 팀장이더라도 그 위에 최소 이사나 뭐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예요. 중간 관리자가 뭐 대표가 미쳐갖고 맨날 골프 치고 놀러 다닌다 그러더라도 여기 관리자 하나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 하려고 이제 월급 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기한이 올라가잖아요. 뭐 얼마 뭐 500만 원 송금, 2만 뭐 1000만 원 송금, 거래처 A에 그래서 보내.
이 사람이 보고 승인, 이 사람이 보고 승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요. 이제 금액이 너무 크면은 내 결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제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마,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500만 원 하자, 여기까지는 뭐 2천만 원 하자.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여기서 오케이. 근데 그 500 넘어가는 금액부터 2천까지는 부사장 전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사장이 이렇게 승인해줘야 된다. 그럼 2천부터 뭐 그 이상부터는 뭐 얼마까지는 다 이제 대표이사가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A가 썼지만 실제 돈 송금은 다른 애가 해요. 돈 송금은 B라는 이제 B 부서에 있는 애가 이제 쏘는 거죠. 얘가 쏘는데 얘도 똑같아. 얘도 이 위에 있는 애가 요거를 막 촘촘하진 않겠죠. 요거는 한 두세 단계 좀 적을 텐데 왜? 뭐 돈 하나 보내는데 뭐 몇 명이 달라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근데 금액이 있었고 뭐 이쪽에서 얼마, 이쪽에서 얼마, 뭐 이쪽에서 1억, 뭐 이쪽에서 1억, 뭐 이게 돈이 모여서 나가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게 한 건 보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뭐 그날 뭐 오전부터 쭉 쌓인 걸 가지고 뭐 자금부서에서 오늘 몇 시까지 집행한다, 2시까지 집행한다, 또는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집행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네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송금하는 거죠. A가 보낸 요 내용을 가지고 A가 보낸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B가 이제 여기다가 송금을 꼽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쓰는 집행하는 부서는 A고 돈을 송금하는 부서는 B가 되는 거죠. A와 B가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내용을 제가 이제 영상 만들면서 공부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승인을 하고 자기가 다 보내는 이게 이렇게 다 있더란 말이에요. 얘가 권한이. 예? 이 파주 이 팀장 하도 지금 영상 만들어 갖고 이름이 친근해져 버렸는데 이 파주 이 팀장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권한과 돈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 여기서부터 소설입니다. 소설. 우리 소설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저도 이런 관련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막 내용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제 소설이에요. 여기서부터 소설 신인 작가가 쓰는 소설입니다. 자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요 어떤 케이스냐면 그 대표라는 사람이 비자금을 만들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내가 얘한테 이거를 알려. 내가 얘한테 알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다 예? 뭐 임금 인상할 때나 뭐 불만 있을 때나 잘릴 때마다 얘네들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얘네들이 너 대표 너 대표 이러면서 너 비자금 만들었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비자금 만들 때 최소한의 인원만 만듭니다.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은 왜 거기 실장님 한 분 나오시잖아요. 예. 그 실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예, 비자금의 그 금액과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더 얘기하면 스포다. 자, 어쨌든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거 소설이에요.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다는 게 아니라니까. 참나.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곤란해져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 대표는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 아니라니까. 잠깐 나 지금 억울하려고 하네. 이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 이거지. 이런 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모르게 이 한 사람에게 전권을 다 주면 신복이라고 하죠. 보통 신복 또는 전문용어로 창고지기 또는 금고지기라고 합니다. 이 금고지기나 창고지기는 보통 뭐 요 앞에 있는 이런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왜? 신복이니까 신복.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돈 들고 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영화를 보면 소설을 보면.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스템 임플란트 최대주주 최규용님이라고 할게요. 최규용님은 20.64%를 갖고 있고요. 지금 KCGI 에브리컷 홀딩스가 6.57을 공시를 최근에 했어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사게 되면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자드 자산운용은 꽤나 오랫동안 오스템 임플란트를 들고 있었던 이건 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은 우호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우호적인 회사입니다. 왜? 기분이 나빴으면 팔았겠지. 그렇잖아요. 짜증나면 팔았겠지. 국민연금공단은 좀 샀다가 지금 지분이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쪽은 사실 이제 여기선 제외합시다. 이 모든 내용에서는 제외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또는 2% 정도? 한 2%? 이게 보면 살 때 한 7, 8% 샀다가 절반 떨어뜨려 놓을 때도 있어요. 4% 정도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한 2%나 이대로 갖고 다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KB 자산운용도 있습니다. 여기가 한 5% 정도. 그래서 이게 다 더하면 여기 두 개 더하면 12%에다가 요거 한 대략 한 7%라고 여기 모든 이제 펀드 연금 다 합치면 한 17%에서 19% 정도예요. 비빌만 하죠. 그런데
응? 누가 이러시겠죠. 잠깐만. 최대 주주가 이거니까 표싸움하면 지지 않아인데 여기 밑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펀드고 이 밑으로 개인 주주들이 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1%라든지 또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인이. 그 회사들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 강성구 펀드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여기 이걸 딱 본 순간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전에 있었던 사건 하고 여기 경영진들이 대처하는 걸 보고 이 회사는 주식 사면 안 되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강성구 펀드가 만약에 경영권을 가져온다면 그렇다면은 투자할 만해지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주주분들도 좋고. 대표이사들한테서 이게 왜 무서운 거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살던 동네 친구?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막 임원으로 씹어놓고 그 사람들을 막 월급 막 꿰주면서 돌아가는 회사들 많아요. 제가 저번 편에서 왜 주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아니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하지. 아니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을.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표 대결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6%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선임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감사선임권은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3%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라는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사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감사선임권만 따내도 일단 여기다가 뭔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시어머니 노릇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사고 제 생각은 요거 좀 사고 한 14%까지 올리면 좋지 않을까? 뭐 돈도 많고 이번에 이거 사실 첫 출정이잖아요. 이분 성향이 몇 년 걸쳐서 한진카에서 100% 가져왔는데 이번에 한 좀 그래도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분 한 14% 늘리고 밑에 우호 지분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분은 자산운용사를 운영하시니까 아니 이 같은 펀드 하시는 분들이 친하지 이분들이 더 오히려 친하죠. 누가 또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 회사 편인데 왜 이분이 회사 편이에요? 수익률 편이지. 이분들은 수익률 편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수익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들 다 자기 돈 아니에요. 고객의 돈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 사람 편 들었다가 나중에 수익률 떨어지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 이 운영력도 다 잘리는데? 그럼 여기서 베스트는 에브리코 홀딩스가 퍼센테이지 더 많이 가져가지고 이거 막 좀 적당히 더 많이 가져가지고 넉넉하게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자 여러분 우리 연합 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우리 연합 콜. 그래서 압박하는 거죠 여기다. 이분은 지금 또 주식 담보를 엄청 해갖고 뭐 잘 모르겠어 정확히 안 나는데 뉴스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확인된 거는 저도 공시 다시 확인했거든요. 팩트 체크해야 되니까 APS 홀딩스에 투자된 게 맞더라고요. 돈이 APS 홀딩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담보로 해놓고 그 돈을 빌려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 다른 돈은 모르겠어요. 뭐 상관 산지 그난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그럼 이분 여력이 없을 거야. 만약에 이걸 주식 담보를 해소해야 되니까 이걸 판 돈으로 주식 담보를 한 걸로 또 주식을 살 수 있나? 있긴 한데 그게 옳은 건 난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돈은 없어. 지금 제가 보기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지분 방어하기에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는 요동을 칩니다. 위아래로. 제가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 이거 상황을 설명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 왜 이렇게 될까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지.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 각각의 개인의 취향과 그 트레이딩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오늘 아침에 샀다가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2년 3년 후에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걸 딱 보고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서 영상 만들어야지 한 거니까 에프리카 홀딩스가 KCGI 거네 KCGI가 이만큼 샀으면은 좀 더 사서 얘네들하고 연대하겠다. 밑에 라자드 운영하고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2% 있으면 그리고 KB자산운용하고도 연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압박하겠구나. 대주주를 압박하겠구나. 뭘 압박해요? 비용 줄여라. 쓸데없는 데 쓰지 마라. 그 회사에 뭐 쓸데없는 사람 없냐? 친척 없냐? 내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죠. 돈 아껴 써라. 그래서 뭐 하라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최대의 수익 뽑아내라.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라. 최대의 이익을 뽑으면 쥐어짜는 거죠. 최대의 이익 뽑아내라. 그럼 그 이익을 뭐 하냐? 배당해라. 자, 이겁니다. 뭐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뭐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뭐 정의의 사도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자기 그 주주들 자기 운영하는 이 여기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투자자들 위해 최대한 한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원래는 이 회사도 투자자들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으로 최대이익을 만들어서 배당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펀드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KCGI 같은 펀드들이 빈틈 있으면 차고 들어가갖고 경영자들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니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영권 가져간다. 분명히 이거 관련돼서 뉴스 나옵니다. 막 아주 더러운 뉴스가 이제 판을 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런 사람들 다 공격할 거예요. 강성구 펀드 공격 당할 겁니다. 이번에 왜 기자들 왜 돈 다 받았잖아요. 500만 원씩 뭐 얘기해서 뭐해?
기자들 막 진짜 막 엄청 돈 받았더만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글 쓰는 거예요. 아마 이 강성구 펀드도 엄청 공격 당할 겁니다. 뭐 중소기업을 못 살게 한다는 둥, 잘 나가는 중소기업 망친다는 둥, 뭐 기업 사냥꾼 얘기 나오고 뻔합니다. 뻔할 뻔짜예요 진짜. 이건 뭐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재밌을 겁니다. 뭐가 재밌냐고? 아니 저는 주식 좋아하거든요. 주식 관련된 얘기 좋아하고 투자 관련된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투자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재밌잖아요. 근데 뭐가 재밌어요? 싸우는 얘기잖아. 예. 주식 얘기인데 주식 갖고 싸우는 얘기야. 남들 싸우는 얘기 너무 재밌잖아. 남 싸우면 구경하러 안 가요? 원래 어릴 때 애들 싸우면 구경하러 안 갔어요? 예? 싸움 터진 거예요. 싸움 터졌고 주식 얘기야.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라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APS 홀딩스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세부 변동 내역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12,000원부터 16,000원까지 최근에 주식을 사셨어요. 예, 연말까지 계속 사셨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누가 오스템 임플란트 그 최대 주주이신 분이 이걸 샀는데 이 돈이 또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담보로 잡혀서 산 타 회사 주식입니다. APS 홀딩스라는 회사. APS 홀딩스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뭐 잘 모르겠어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재기 소송 허가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한번 주가가 출렁했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주식을 거래 정지를 당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쟁점 사항은 내부적으로 니네가 관리 잘했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네가 관리를 잘 한 게 맞아? 이런 걸 질문할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 이제 법리 싸움 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금 하시는데 요게 약간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걸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 그거 1억 그냥 그거 아유 그거 뭐 회장이 돈 1억 줘라. 송금해 줘라 이러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총원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총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집단 소송이잖아요. 집단 소송의 총원이라는 얘기는 이 뒤로 계속 사람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송 뒤로. 그리고 이 금액은 사실상 또 나중 소가 진행될수록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항소하고 막 이러면 또 변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금액은 어차피 판사가 정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거래했던 사람이 뭐 300명이다. 300명이 다 이걸 달라붙어 산다. 그럼 300억이 되는 겁니다. 승소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영향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시고 누가 아이고 소송이 1억이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 2조짜리가 샀는데 1억은 껌값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